이 종목은 왜 탑7 점검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삼성바이오로직스, JYP 엔터 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IT주 먼저 볼까요? SK하이닉스요. 그동안 남북경협주 쪽으로 쏠렸던 자금이 오늘 일부 IT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반도체주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갑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수급도 괜찮습니다. 큰 손들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는 가운데 2.7% 정도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군요. 이 같은 움직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위원회가 이제 D-1입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물론 이제 최종 결과는 6월쯤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회사 측에서는 내일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모두 이 감리위원회 총출동해서 이 회계 분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라고 하죠. 과연 어떤 이슈들이 전해질까요? 5% 넘는 상승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상승세도 오늘 대단합니다. 8%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에 대한 여성들의 욕심은 전 세계 공통인가 봅니다. 주름을 펴고 안 쓰는 근육을 사라지게 만들어준다는 보톡스의 매출이요. 상당하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66만 2,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거 계속 이름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혹시 보셨습니까? 국내 PC방 게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내 손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모바일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넵튠의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 블루홀은 그 비상장사이고요. 이 지분을 갖고 있는 넵튠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12% 넘는 급등으로 진행됩니다. JYP 엔터 보겠습니다. 불 붙었습니다. 어제 오늘에서 한 주가가 12% 정도 뛰어오르는 것 같네요. 이 시각 현재 6% 강세고요. 트와이스가 효녀입니다. 지난달에 출시했던 미니 앨범 이 곡이 What is Love?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가 넘어섰다고 하네요.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950원이고요. 오리온 보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분해 상장한 오리온의 주가 차트 열어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6.8%의 강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중국에서 초코파이 열풍 불면서 들썩였었고 이번 타자는 꼬북칩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말 히트 상품인데요. 중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한번 기대 지켜보겠습니다. 남북경협주들 어제 술술 풀리나 했습니다. 이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한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제동에 걸린 이 남북 경협주들, 현대건설이나 GS건설 5에서 6%대,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조정이긴 한데요. 조금은 우려스럽죠. 앞으로의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요. 시멘트주도 10% 안팎의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은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J린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네. 오리온 오늘 튀어오르네요. 여기 좀 봐주세요. 중국의 매출이 그렇게 잡히고 있다는데 괜찮아요? 좋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실적적인 부분에서 성장했다라는 뉴스가 났는데 사실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 재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상장이 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리온과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상장이 됐는데 사실 오리온이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시장의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서 볼 때 상회했다라는 얘기고 작년 실적은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7월 달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전무합니다. 자,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시장의 대비치보다는 상승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장되고 난 이후에 꾸준히 신고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왠지 네. 말씀해 주시는 뉘앙스가 네. 엄청 좋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맞아요? 의견을 주신다면 좋아요, 네. 나빠요, 글쎄요 중에 어떤 쪽이신 거예요? 네,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는 글쎄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를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주식이 항상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 위축될 때 실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 지표지만 그렇죠. 그런 네. 객관적인 판단 지표 말고 여분의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거든요.
그 말은 정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리온 같은 경우에 실적 자체는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적 자체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냐면 오리온 홀딩스와 오리온의 실적의 합산치를 작년에 오리온 홀딩스의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이 회사가 좋아졌냐 나빠졌냐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오늘 이 실적적인 이슈로 인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꼬북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이제 중국 쪽에 매출이 나타나는 게 초코파이에서 많은 매출이 나타납니다. 또 사실 매출로 본다면 중국보다도 러시아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잡혀요. 그 말은 뭐냐면 꼬북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가 해외에 대해서 판매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가시화될 때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린다. 다만 지금 오리온의 실적적인 부분에 의해서 올랐다는 뉴스는 나왔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노출로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굳이 종목을 고른다면 오리온보다는 저는 차라리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있을 수 있는 오리온 홀딩스를 좀 더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요? 그런 대안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꼬북칩 통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저는 맛있거든요. 저희 집에 애가 셋입니다. 네, 그래서 잘 아는데요. 반응이 좀 있던가요? 네, 아이들에게? 좋아합니다. 네,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꼬북칩이 사실 네. 그 예전에 콘칩 아시죠? 콘칩이 한 장이라면 꼬북칩에 그걸 4장 붙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바삭감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소비자 일단은 입장에서는 일단 네, 그런데. 그렇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양이 보면 그 매운 라면으로 엄청난 네, 히트를 네. 쳤듯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오리온보다는 저는 오리온 홀딩스가 좀 더 네. 낫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 사면 차트 혹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어느 네, 뭐 차트 한번 정도까지라도 보죠. 네.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오리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작년 7월 달에 상장이 될 때 가격이 75,700원이 최저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가격대가 134,000원 형성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가 약 2배가량 주가는 올랐다는 거거든요. 오리온 홀딩스는 오히려 네. 반대 움직임을 그렇죠. 나타내고요. 대신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짜 사업 자체를 오리온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오리온 홀딩스는 오히려 빠져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연결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오리온에 대한 지분을 오리온 홀딩스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결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리온 홀딩스가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런 네, 의견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리온보다는 오리온 홀딩스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엔터주로 갈까요? JYP 엔터. 네. 역시 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한동안 또 부진하다가 또 튀어오르네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실적의 이슈가 크겠지만 그 전에 또 가장 크게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박진영 씨의 그 종교적인 또 난리 문제. 났었잖아요. 네, 사실 그 부분 자체가 회사랑 네. 큰 관련은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하든 그게 무슨 기업가죠.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자, 오늘 이 JYP 엔터테인먼트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룹이죠. 걸그룹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뭐죠?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가 1억 뷰를 넘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매출로 거기에 대해서 연관될 것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바로 2분기에 대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될 확률이 높다라면서 오늘 그에 대한 레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여기에 대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가격이 5,600원, 5,500원에 형성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22,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는 트와이스의 1억 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환율적인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콘서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전에 대한 만큼의 일본에서의 매출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는 더 이상의 돌파는 좀 더 힘들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낫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키스트에 대한 합병 부분 자체도 네.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여기에서 더 이상의 큰 호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주가 추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네. 그래요. 이 JYP 엔터는 그럼 나빠요. 일단은 가고
게임주 넵튠을 한번 넵튠이요? 이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때쯤 무렵에 무슨 종목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볼까 싶어서 이제 검토하다가 실검에 또 이 배틀그라운드 네네. 모바일이 뜨길래 넵튠 가나 보다 했더니 네. 주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이슈일 뿐인 건지 실질적으로 넵튠에 좀 이렇게 뭔가 수혜가 예상되는 건지 좀 판단해 주세요. 눈으로만 사셨죠? 어? 눈으로만 사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보시고 난 다음에 올라갈 네. 것 같아서 눈으로만 사셨죠? 네. 그렇죠. 네. 원래 이걸 막상 사면 잘 안 오릅니다. 안 올라요. 그쵸. 예, 대신 돈 들어가면 안 우리가 되더라고요. 항상 눈으로 살 때는 주가는 잘 갑니다. 대신 직접 사보면 주가는 빠지기 시작. 내가 샀는 걸 어떻게 네. 아는지 항상 빠지는데요. 넵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3일 날 큰 주가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저때 저렇게 큰 고가가 형성될 때 이슈가 바로 카카오와의 제휴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이 시장에서 끼었다는 거죠. 자, 그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매출 자체가 거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다면 그 부분 자체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접근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넵튠이 직접적으로 그 게임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주가에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반분기 부분이 지나야지만 실적에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바일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 몇 월 달이 5월 달이죠. 그러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된다면 결국 2분기 마지막에 실적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넵튠의 주가에 반영될 때는 8월 달 또는 9월 달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분에 대한 투자 가치가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이 이슈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고 지금부터는 횡보성 장세가 좀 더 나타나는 게 높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라는 부분 자체가 새로운 투자 개념이 등장한 거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타날 확률은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글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장대 양봉 그리다가 윗골이 달면서 이 상승폭을 축소한 것도 그동안 버티다 못한 투자자들이 좀 털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 투자자분들이 오늘 같은 날 털기는 어렵죠. 그거보다는 이 종목을 움직였던 주포가 어느 정도는 좀 끊어먹고 나오는 물량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넵튠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오늘 바이오주들 괜찮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메디톡스의 상승세가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요. 요즘 또 이제 남북경협주 쉬어가니까 바이오 쪽으로 확 이 투자 자금들이 쏠리는 느낌은 들어서요. 그중에서도 네. 메디톡스 어떻게 그쵸. 보십니까? 그 메디톡스가 그 다른 여타의 제약 바이오주와 다른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안 나오고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보톡스 관련된 거기에 대한 대체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꾸준한 매출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또다시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매출 자체가 지금 현재 98%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 물질에 대해서.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메디톡스에 대한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메디톡스가 다른 여타의 제약 바이오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분위기 자체, 실적이 없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까지 올라갔는데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는 메디톡신이라는 그 물질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올랐다면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신약 물질에 대한 연구가 들어갈 여지가 있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이 메디톡스는 지금 현재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까지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좀 더 적용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네. 메디톡스도 그러고 보니까 주당 어느덧 막 66만 원, 막 70만 원 그쵸. 넘어가고 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기업 가치 좋아도
비싼 거는 손이 쉽게 잘 안 나가는 경향들이 있는 거는 같아요. 네. 혹시 실적이 나오는 다른 바이오주들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지금 메디톡스 말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코롱 티슈진이나 네, 뭐 네. HLB 그리고 또 신라젠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다 있긴 적자입니다. 합니다만, 네. 아직 그렇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이거를 뭐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그 기업들에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사실 실적이 조금씩 나타날 때 이게 충북 청원군에 있어요. 거기가 이제 외지거든요. 네. 그리고 택시 기사들이 가장 먼저 들었답니다. 임원들이 술 마시고 들어갈 때 어머. 우리 기업 꼭 사세요 했는데 정말요? 그 부분 자체를 택시 기사들이 술 먹고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만큼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뭐 예전 예. 같은 경우 뭐 100만 원 간다는 말도 많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화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저는 메디톡스가 좀 더 가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나쁜 바이오주보다는 네, 메디톡스가 네. 낫다. 그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숫자 찍히고 있는 메디톡스 네, 쪽으로 맞습니다. 좋아요 의견 드리고 이 가운데서 토픽도 그럼 메디톡스 할까요? 네, 이게 그렇게 지금 제일 하시죠. 강하게 말씀 네, 주시는데요. 예, 좋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이 종목 계속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되는지 안신 앵커와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표정이 엇갈리더니 편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44까지 내려갔던 지수를 만회하면서 2459선 강보합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51% 하락한 849선에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굳건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1.42% 강세 흐름 표현이 되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5월 16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 경협주와 바이오주의 흐름 전환이 특징이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중지 소식에 관련주들 타격이 있었는데요. 코스피에서 10% 이상 하락하는 종목도 속출했습니다만 코스피는 결국 상승 우위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0.07% 오른 2460선 지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낙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850선 턱걸이 한 채 종가를 형성했네요. 자, 수급 살펴봅니다. 기관의 매수 덕분에 계속 코스피가 힘을 냈습니다. 2,500억 원 순매수 우위가 기록된 기관. 하지만 외국인은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더니 내내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698억 원 순매도 우위. 개인도 외국인과 함께 1,500억 원대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수가 감지됐는데요. 89억 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담아갔습니다. 이틀째 매수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 한편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상당했습니다. 822억 원 순매도 우위, 닷새째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건설 살펴볼게요. 남북경협주, 그 가운데 건설주의 타격이 컸습니다만 태영건설은 무려 10%까지 급등하면서 13,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1분기 깜짝 실적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의 반대급부로 강세를 시현했죠. 빅텍 같은 경우에 17% 초급등세가 시현이 됐고요. 한국항공우주 1분기 실적 개선 소식과 함께 3.50%의 오름세 44,3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한일단주, 휴니드 같은 종목도 오늘 표정 좋은 채 장을 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